안녕하십니까. 자, 물권 총론 중에서 이 물권 일반론 했고요. 이제 변동론 할 차례죠. 물권 변동론에서는 물권 총론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등기 필요한 것과 필요 없는 거 구별하는 거 하고요. 등기에 관련해서 특히 가등기, 중간생략 등기, 등기 청구권, 등기 추정력, 등기에 관련된 것들. 그 다음에 혼동이라고 해서 물권 소멸 사용. 그거 한 세 덩어리. 그 정도 조심해 주시면 됩니다. 자, 먼저 등기 필요한 것과 필요 없는 거 구별해야 된다 그랬죠. 자, 등기 필요한 게 뭐예요? 186조죠. 부동산에 관한, 부동산은 토지 또는 건물을 말하죠. 법률행위는 계약을 말하죠. 매매계약 같은 거. 이렇게 토지 또는 건물에 관해서 매매계약 등을 통하여 소유권이 변동이 되려면 등기해라. 취득하려면 이전 등기 받아야 되고 상실하려면 말소 등기해야 되고 이런 뜻입니다. 등기해 그럽니다. 따라서 아직 등기부가 마련되지 않은 미등기 부동산에 대한 미등기 부동산 그게 토지야. 근데 토지 대장은 마련돼서 근데 이 대장은 등기부가 아니죠. 그 대장상 토지 대장의 소유권자가 갑에서 을로 이전된 것처럼 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전된 걸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아직 등기부가 없으니까 등기부상으로 이전 등기 안 받았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을은 소유권을 취득했다고 할 수 없는 거죠. 대장이 등기부는 아니니까. 따라서 이 을이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그 토지 대장의 소유자로 등록이 되어 있는 자, 최초 소유자로 등록된 자의 이름으로 보존 등기를 하고 이전 등기를 넘겨받아야 을은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렇게 되겠죠. 그게 1번이죠. 자, 두 번째. 186조는 등기해야 물권이 변동된다라고만 돼 있지 등기를 계속하고 있어야 물권이 존속한다라는 말은 없죠. 따라서 등기는 물권의 효력 발생 요건일 뿐 존속 요건은 아니다 말이죠. 따라서 등기가 불법적으로 원인 없이 말소, 즉 불법 말소되었다 하더라도 권리까지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물권 변동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물권 효력은 변동되지 않는다. 이렇게 되죠. 등기는 권리의 존속 요건 아니라는 거. 자, 이렇게 186조를 해석을 한 다음에 외워야 될 게 있죠. 등기해야 되는 것들. 어이구, 무지하게 많죠. 다 외워주면 참 좋은데요. 몇 가지는 그냥 이해하면 되는 것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노랗게 되어 있는 것들은 꼭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것들인데. 1번의 매매교환 증여가 뭐예요? 계약이죠. 당연히 등기 필요하죠. 이약 완결권을 행사하면 매매가 체결이 됩니다. 역시 계약입니다. 유언에 의한 증여 중에서 특정 유증이란 건 유언에 의한 중에서 특정 유증 이것도 하나하나 등기를 넘겨줘야 돼요. 반대로요. 상속하고 똑같은 결과가 되는 포괄유증은 등기 필요 없습니다. 특정 유증은 등기해야 되고 포괄유증은 등기 필요 없습니다. 자, 2번 약정 계약이죠. 약정에 의한 지상권 지역권 등의 취득 등기해야 되죠. 자, 3번 암기합니다. 이행 판결 뭐뭐 하라는 판결 매수인이 매도인을 상대로 등기를 이전하라. 소송을 제기했고 그 소송을 제기한 매수인이 승소했다. 판결문이 뭐라고 나와요? 매도인은 언제까지 매수인에게 등기를 이전하라고 판결이 나옵니다. 이게 이행 판결이에요. 등기해야 됩니다. 소유권 이전에 관한 화해조서라고 돼 있는데요. 화해조서는요. 법원이 이렇게 합의를 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계약하고 비슷합니다. 등기해야 되고요. 부동산 물권 포기 말소 등기해야 되고요. 지역권에 가면 승역지 소유자가 소유권을 지역권자에게 일방적으로 넘겨주는 게 있습니다. 법률행위입니다. 등기 넘겨줘야 되고요. 이건 245조 1항에서 등기 필요하도록 돼 있죠. 점유취득시요. 공유물 분할 판결의 경우에는 등기가 필요 없지만 공유물 분할 협의라든가 조정이 성립한 경우에는 판결이 아니고요. 따라서 등기해야 되고요. 각과 을이 동업관계인 상태에서 예컨대 각과 을이 폐차장을 동업하고 있다. 폐차장 부지가 있다. 이걸 합유재산이라고 하고요. 만약에 그 동업자 중에서 한 사람이 탈퇴를 하게 되면 법률행위입니다. 따라서 그 재산이 잔존조합원 단독 소유가 되려면 그렇게 등기를 바꿔야 됩니다. 법률행위고요. 등기 필요하다. 그 다음에 갑소유 땅에 을이 건물을 갖고 있고 을이 땅에 대해서 법정 지상권을 갖고 있을 때
이 을로부터 건물을 산 사람, 이 사람을 법정상권이 붙은 건물의 양수인이라고 해요. 자, 다시 한번 갑소유 땅에 을이 건물을 소유하고 있고 을이 건물에 대한 땅에 대해서 법정 지상권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을이 건물을 팔았을 때 이 병, 법정 상권이 붙은 건물의 양수인이고 이 병이 건물 소유권 취득하려면 소유권 이전 등기 받아야 되고 법정 상권을 취득하려면 을의 이름으로 지상권 등기한 다음에 이전 등기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법정 상권이 붙은 건물의 양수인 병이 지상권을 취득하려면 을로부터 지상권 등기를 넘겨받아야 되니까 등기해야 되는 경우가 됩니다. 자꾸 읽으세요. 한꺼번에 한 번에 외울 생각하지 마시고 외워봐야 자꾸 까먹으니까 자꾸 읽어주세요. 등기 필요한 것들. 자, 두 번째가 이제 법률 규정의 부동산 물권 변동이라고 등기가 필요 없는 것들이죠. 187조. 상속을 받았거나 국가가 강제 수용을 했거나 판결을 받았거나 경매를 받았다. 기타 법률의 규정이다. 이때의 법률은 관습법을 포함한다.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 그런데 등기하지 않으면 처분하지 못한다. 자, 이때의 처분은요, 매매계약을 말하는 게 아니라 등기를 넘겨주는 걸 말합니다. 그러면 예를 보겠습니다. 갑이 땅을 소유하고 있다가 사망을 합니다. 그래서 을이 상속을 받습니다. 그러면 상속인 을은 피상속인 갑이 사망한 때 이 땅에 대하여 등기 없이도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이게 187조 본문입니다. 그런데 을이 그 땅을 병과 매매하는 계약을 합니다. 자, 여기서 을이 세금 등을 떼먹으려고 마치 갑하고 병이 갑 사망 전에 매매를 한 것처럼 꾸며서 등기를 막바로 이렇게 넘겨주는 놈들이 생겨나요. 이거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거. 187조 단서는. 그래서 을의 이름으로 먼저 등기를 하고 넘겨주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187조 단서는 을의 이름으로 등기하지 않으면 등기를 못 넘겨준다라는 뜻이에요. 뒤집어 말하면 을의 이름으로 상속 등기를 먼저 하고 등기를 이전하라 는 뜻입니다. 그래서 180조 단서에서 말하는 등기하지 않으면 처분하지 못한다라는 말은 이렇게 아시면 돼요. 을의 이름으로 상속이한 소유권 등기를 하지 않으면 병에게 등기를 넘겨주지 못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매매 자체는 얼마든지 유효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상속의 경우는 언제 소유권 취득한다고요? 피상속인 사망한 때. 그다음에 판결은요. 이행 판결은 아니죠. 아까 이행 판결은 등기해야 된다 그랬으니까 이 형성 판결을 말하고요. 형성 판결 예를 하나 기억하면 돼요. 공유물 분할 판결. 등기 없이도 소유권을 취득한다. 등기 필요 없다. 경매기원은 경락되고 완납한 때, 법원에 경락되고 완납한 때 등기 없이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187조를 해석한 다음에 또 외워야 되죠. 뭐 등기 필요 없는 것들. 네. 자, 원인행위 실효한 부동산 물권의 복귀. 자, 갑과 을이 부동산 매매 계약을 했다. 을에게 등기를 넘겨줬다. 계약이 실효가 됐다. 소유권은 매도인에게 당연히 복귀한다. 등기는 을에게 남아있다. 을등기 말소할 필요 없이, 을등기 말소할 필요 없이, 말소등기 필요 없이 소유권은 복귀한다. 등기 필요 없죠? 신축 건물 소유권 취득, 등기 없이 소유권 취득하고요. 부합, 법률 규정에 한 소유권 취득, 혼동, 법률 규정에 한 소유권, 물권 소멸, 소멸 시효로 인한 물권 소멸, 존속기한 만료로 인한 용익 물권 소멸, 소멸 청구, 소멸 통보한 소멸, 다 법률 규정에 의한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등기 필요 없습니다. 이전 등기, 말소 등기 필요 없죠. 그 다음, 돈을 갚아요. 채권이 소멸합니다. 저당권은 말소 등기 없이 당연 소멸합니다. 말소 등기 필요 없다. 법정자 들어가는 것들, 분묘기지권 같은 것들, 법정갱신 같은 것들, 법정 저당권 같은 것들, 다 법정자 들어가는 것들 등기를 요하지 않고요. 요역지를 팔아먹으면 지역권은 당연히 이전이 됩니다. 등기 없이도. 5층짜리 건물을 지은 사람이 각 층 분양 광고를 합니다. 각 층에 대해서 구분 소유권을 등기 없이 취득합니다. 집합건물 공용보호에 관한 물권의 득실 변경은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고 규정을 하고 있고요.
국유농지를 분양받았습니다. 3년에 걸쳐서 상환을 합니다. 그게 끝나면 등기 없이 소유권을 취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등기 필요 없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아까 외웠던 등기 필요한 것과 등기 필요 없는 것들을 구별해서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왜? 문제가 그렇게 나와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등기와 관해서 몇 가지 봐야 될 것 중에 아주 중에 가등기란 게 나옵니다.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가등기. 지문에 나오고 단독 문제로 나오기 때문에 미리 좀 가등기를 정리를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일단 가등기란 건 이런 상황 생각하시면 돼요. 갑과 을이 갑소유 땅에 대해서 4월 10일 날 매매 계약을 합니다. 그리고 을은 6월 10일 날 대금을 지급하고 등기를 이전하기로 합의를 했어요. 그러니까 을의 이전 등기 청구는 6월 10일 날 생깁니다. 그러니까 을은 6월 10일이 되었을 때 갑에게 돈을 주고 등기를 청구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갑이란 놈이 5월 10일 날 땅을 병한테 팔아먹고 5월 20일 날 병에게 등기를 넘겨줘 버리면 병이 소유권을 취득하기 때문에 을은 6월 10일 날 등기를 넘겨받지 못하게 됩니다. 이중매매죠. 그래서 안 되겠다. 을이 미리 계약을 하면서 4월 10일 6월 10일 발생하는 장래 발생하는 소유권 등의 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 즉 이전 등기 청구권의 순서를 미리 확보해 둘 필요가 있더라 말이죠. 을의 입장에서. 이 순서를 미리 확보하는 걸 순위 보전이라 합니다. 그래서 4월 10일 갑을이 계약을 하면서 을이 염려스러워 갑이 팔아먹으면 안 되겠다 싶어서 4월 10일 날 을의 이름으로 가등기를 해놓으면 설령 갑이 5월 10일 날 병한테 땅을 팔아먹고 5월 20일 날 병에게 등기를 넘겨준다 하더라도 6월 10일이 되었을 때 을은 본등기를 할 수 있고요. 본등기하면 순위가 가등기한테로 소급을 해버려요. 등기부의 등기 순위 번호를 보면요. 1번이 소유권자 갑이고요. 2번이 가등기권자 을이고요. 3번이 소유권 병이라고 돼 있을 때 나중에 본등기를 하게 되면 요 2번에다가 본등기를 이렇게 해버려요. 2번에다가. 2번이 칸을 안 나눠요. 일단 2번에다가 그래 본등기 해버려요. 가등기 본등기를 해버려요. 즉 순위가 2번으로 소급을 해버려요. 그래서 가등기와 본등기 사이에 이루어진 이 제3자 병등기는 어떻게 되느냐?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를 시켜버립니다. 이거 말소 시켜버려요. 이렇게. 그래 을이 소유권을 취득하죠. 조심할 거는요. 을이 소유권은 6월 10일 날 취득한다는 거예요. 가등기는요. 본등기의 순서만 소급시킬 뿐 순위만 소급시킬 뿐 효력까지 소급시키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을은 본등기한테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거. 이건 어떤 의미가 있어요? 세금. 을은 6월 10일 날 소유권 취득한다니까. 1년치 재산세를 6월 1일 기준으로 부과하잖아요. 그럼 이 상황에서는 6월 1일 기준으로 부과된 세금 누가 내야 돼요? 병이 내야죠. 병은 5월 20일부터 6월 10일까지 소유자였던 거잖아요. 우리 6월 10일부터 소유권 취득하니까. 5월 10일, 20일까지는 갑소유였던 거고요. 5월 20일부터 6월 10일까지는 병소유였던 거고요. 6월 10일부터 우리 소유권을 취득하니까 6월 1일 기준으로 부과되는 세금은 병이 내야 되는 이렇게 되겠죠. 이런 게 가등기다. 어쨌든 가등기는 순위를 보존한다. 그 다음에 가등기 와서 기억해야 될 지문이 몇 개 있습니다. 가등기만으로는 물권을 변동시키지 않습니다. 즉 을은 가등기만으로는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합니다. 이거를 아무런 실체법상 효력이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 다음에 가등기가 설령되어 있다 하더라도 가등기 설정자 갑 즉 등기 의무자의 처분을 저지하진 못합니다. 저지할 필요도 없고요. 또 요 가등기만으로 병한테 왜 세치기 했냐라고 따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가등기 후에 병에게 소유권 본등기가 됐다 하더라도 을은 가등기만을 가지고 말소하라고 청구할 수는 없다. 왜 세치기 했냐고 따지지 못한다. 그다음 등기에는 추정력이라는 게 있는데요. 가등기에는 그런 추정력이라는 게 없습니다. 꼭 기억해야 돼. 추정력 없다. 그 다음에 을이 요 가등기만을 부기등기 형식으로, 아까 가등기가 2번으로 등기되어 있다고 그랬죠? 2의 1 이렇게 부기등기 형식으로 양도할 수 있습니다. 이걸 가등기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6월 10일이 되었을 때 을은 본등기를 하게 되는데 누구를 상대로 본등기를 청구해야 돼요? 갑을 상대로 해야 되죠. 즉 본등기 청구의 상대방도 아주 중요한데 가등기 의무자인 가등기 당시 등기 명의 전소유자 갑을 상대로 해야 된다. 그러니까 중간에 제3자에게 넘어갔다 하더라도 그 제3자를 상대로 본등기를 청구할 수는 없는 거예요. 가등기 당시 등기 명의를 상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밑에 있는 주인은 뭐냐 하면 본등기를 청구하는 게 아니고요. 밑에 있는 주인은 본등기, 을이 본등기를 청구하는 게 아니라 가등기가 되어 있고 소유권이 병에게 넘어간 상태에서 이게 불법적으로 말소가 돼버려요. 그럼 회복등기를 청구해야 돼요. 그런데 불법 말소를 이유로 하는 회복등기 청구는 그 말소가 될 때 소유권 등기 명의를 상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등기 청구 요 상황에서 본등기 청구의 상대방은 갑이 되는 거고요. 불법 말소되었을 때 회복등기 청구 상대방은 병이 되는 거예요. 그게 주입니다. 가등기가 되어 있는데 병에게 등기가 된 상태에서 그 가등기가 불법 말소되었을 때는 그 회복등기 청구는 그 제3자를 상대로 하는 거예요. 말소 당시의 등기 명의. 네? 지문 좀 확인하시고 두 번째로 보셔야 될 게 중간생략등기죠. 중간생략등기 간단하죠. 부동산이 갑에서 을에게 팔렸고 을이 다시 미등기 전매를 하고 그 다음에 등기를 을에 생략한 채 갑에서 병으로 직접 넘겨준다. 이게 중간생략등기죠. 을의 미등기 전매 행위가 있죠. 그런데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에서 규제하고 있죠. 어떻게? 금지합니다. 위반하면 처벌합니다. 근데 이게 단속 규정이라고 그랬죠. 따라서 행위 자체는 유효하다.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단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미등기 전매 행위가 있다. 허가를 배제 잠탈할 목적이다. 강행규정 위반이다. 그냥 무효다.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제외한 미등기 지역의 미등기 전매 행위 및 중간생략등기는 유효라 그랬죠. 그러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 당사자 전원 합의. 합의가 있다면 최종 양수인 병은 갑하고 계약을 한 적이 없어도 갑에 대해서 직접 나에게 등기를 넘겨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을의 중간자 갑에 대한 이전 등기 조건이 소멸하지는 않아요. 을의 갑에 대한 이전 등기 청구 소멸하지 않아요. 또 병의 을에 대한 이전 등기 청구도 소멸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직접 청구하는 외에 을을 대위하여 청구할 수도 있게 됩니다. 을을 대위하여 청구할 수도 있다. 3번에 나와 있죠. 중간생략 등기 합의가 있다 하더라도 중간 매수인 을의 등기 조건이 소멸된다거나 천매도인 갑의 그 을에 대한 이전 등기 의무가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 말이죠. 중간생략 등기 합의가 있다 해서 갑병사의 매매가 있는 건 아니란 말이죠. 갑을 매매, 을병 매매는 그대로 존속하는 거예요. 그럼 4번. 합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을이 갑에게 대금을 주지 않고 있더라. 대금 미지급. 갑은 병의 청구를 거절할 수 있다. 이것도 중요하죠. 자, 합의가 있을 때. 반면에 합의가 없다면 어떻게 되는가? 당연히 합의가 있을 때는 직접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었지만 합의가 없으니까 직접 청구를 못하고 그를 대위하여 청구만 할 수 있겠죠. 그 1번이죠. 그 다음에 갑이 중간생략 등기 동의를 안 해주니까 을이라는 놈이 병하고 매매계약을 하는 게 아니고요. 을병사의 매매계약을 하는 게 아니라 을의 갑에 대한 이전 등기 청구를 양도하는 계약을 해요. 그리고 그 사실을 갑에게 통지를 합니다. 통지. 을이 병에게 이전 등기 청구를 팔고 그 사실을 갑에게 통지해요. 이게 채권 양도 통지라는 거예요. 그런데 채권을 양도했다는 사실을 채무자에게 통지를 하면 그 양수인이 채권을 직접 행사할 수 있어요. 그게 채권 양도 통지라는 내용이에요. 그거를 을이 활용을 합니다. 다시 한번. 이전 등기 청권이라는 채권을 양도하고 갑에게 통지를 해버려요. 그러면 갑의 동의 없이도 병이 직접
직접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가 돼버린단 말이죠. 그거를 활용하는 거예요. 그래. 그런데 우리 대법원이 이걸 허용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최종 양수인 병이 을과 매매 계약을 하는 게 아니라 을로부터 이전 등기 청구를 양수했다 하더라도 갑이 동의하지 않고 있다면 병은 갑에 대하여 채권 양도를 원인으로 즉 통지했음을 이유로 이전 등기를 해달라고 청구할 수는 없다. 그래서 보통의 채권 양도는 이렇게 갑의 동의 없이 통지만 해주면 돼요. 그런데 매수인의 이전 등기 청구는 그런 보통의 채권 양도와는 달리 매도인 갑의 동의 없이는 양도할 수 없는 제한이 붙어 있단 말이죠. 매수인의 이전 등기 청구는 또 이게 매수인이 아니라 점유취득시 완성자는 또 달라요. 점유취득시 완성자의 이전 등기 청구는 일반 채권 양도하고 똑같아요. 통지만 해주면 돼요. 가볍게. 그럼 직접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매수인의 이전 등기 청구만 매도인의 동의를 받아라. 이렇게 해요. 그럼 3번 중요하죠? 합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어찌어찌 등기가 갑에서 병으로 넘어갔어요. 을을 생략한 채. 그럼 이 등기 자체는 유효하다. 합의가 없는 경우. 그러면 중간 생략 등기 일종으로 모두 생략 등기라는 게 하나 있습니다. 갑이 건물을 신축합니다. 자, 건물을 신축한 사람은 등기 없이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랬죠. 그 건물을 팔아요. 팔았다면요. 갑의 이름으로 보존 등기를 하고 이전 등기를 해줘야 되는데 갑의 보존 등기를 생략한 채 을의 이름으로 보존 등기 해버립니다. 이거를 머리 못자 머리 두자를 써서 모두 생략 등기를 했다. 모두 생략 등기라고 해야 됩니다. 즉 원시 취득자의 보존 등기를 생략한 거 말하는 거예요. 이거 유효로 봅니다. 우리 대법원이. 중간 생략 등기 일종인데 최초 소유권 등기 명의를 생략한 경우를 모두 생략 등기를 하고 유효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자, 등기관에서 이 두 가지 정도는 좀 꼭 지문들을 이해를 좀 숙지해 두셔야 됩니다. 자, 5번은 자, 등기와 관련해서 이제 두 개가 남았습니다. 등기 청구권 문제하고요. 등기 추정력 문제하고. 먼저 등기 청구권. 등기 청구권은 우리나라 부동산 등기법이 매매 등 법률 행위를 했을 때 당사자가 등기소에서 이제 공동 신청을 하는 거 원칙으로 합니다. 물론 상속 등기를 신청하거나 뭐 이런 것들은 단독 신청하죠. 근데 이제 원칙은 공동 신청입니다. 여기서 이제 공동 신청이란 건 등기를 넘겨줘야 될 의무자, 등기 의무자와 등기를 넘겨받아야 할 등기 권리자가 함께 신청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상속 같은 것들은 등기 의무자가 없죠. 그러니까 이제 단독 신청하겠죠. 네. 요 공동 신청에서 등기 권리자인 매수인이 등기 의무자인 매도인을 상대로 등기 절차 협력을 청구하는 권리를 등기 청구권이랍니다. 물론 예외적으로 등기 의무자가 등기 권리자를 상대로 등기를 빨리 가져가라, 등기 인수를 청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도 등기 청구권이죠. 등기 청구권이죠. 자, 원칙은 권리자가 의무자를 상대로 등기 절차 협력을 청구. 예외적으로 의무자가 권리자를 상대로 가져가라, 인수 청구. 이렇게 할 수 있다. 근데 이 등기 청구는 당연히 단독 신청에서는 필요가 없죠. 개인이 개인을 상대로 합니다. 개인사자를 써서 사법상고를 이렇게 부르죠. 그리고 이 등기 청구의 목적이 뭐예요? 등기를 청구하여 등기를 넘겨받으면 권리가 변동이 되죠. 이 권리가 변동되는 걸 실체법상 효력이라고 합니다. 그 실체법상의 효력을 목적으로 하는 그런 권리다. 그래서 이제 실체법상 권리 이렇게 부릅니다. 자, 이 등기 청구하고 구별을 해야 될 게 있습니다. 등기 신청권이라고. 등기 신청권은 등기소라는 국가기관을 상대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 이걸 이제 등기 신청권이랍니다. 아무나 등기 신청 못하도록 돼 있죠.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지위를 가진 사람이 따로 있더란 말이죠. 자, 이때 등기 신청 자격, 공동 신청이냐 단독 신청이냐를 묻지 않고 필요하죠. 등기소라는 국가기관을 상대로 하니까 공법상 권리가 되고요. 등기를 신청함으로써 등기 절차가 개시가 되기 때문에 절차법상 권리,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어쨌든 여기 등기 청권이 뭐냐 하고요. 등기 신청권하고 이제 구별한 다음에 등기 청구는요, 요게 핵심입니다. 성질이 뭐냐? 채권적 청권이냐, 물권적 청권이냐. 요거 구별해야 됩니다. 이유는 등기 청권이 채권적이라면 원칙적으로 10년간 행사를 안 하면 소멸합니다. 소멸시효를 하죠. 반면에 물권적 성질을 갖고 있다면 원칙적으로 소멸시효 걸리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채권적이냐, 물권적이냐를 어떻게 구별하느냐? 매매 등 법률 행위를 통해서 발생하게 되면 채권적이 됩니다. 대표적인 게 부동산 매수인의 이전 등기 청권이죠. 이 외에도 무슨 환매권 등기 청권, 임차권 등기 청권, 다 계약을 통해서 발생합니다. 또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설정 계약에 의한 그 설정 등기 청권, 이런 것들도 다 채권적이 됩니다. 조심할 거는 요 부동산 점유 취득 시 완성을 이유로 하는 이전 등기 청권, 요거는 법률 행위가 아니라 우리 민법 245조 1항이라는 법률 규정에 의해서 생겨요. 그럼에도 채권적입니다. 어쨌든 이 두 가지는 원칙적으로 소멸시효에 걸린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요 두 가지 다 스스로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 자, 매수인이 부동산을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는 경우, 그 다음에 점유 취득 시 완성자도 그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 이때는 그 이전 등기 청구는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이렇게 말을 해요. 진짜 차이가 있습니다. 부동산 매수인의 경우에 그 부동산 매수인이 부동산을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다가 미등기 전매를 통해서 그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하고 점유를 이전해줘요. 매수인이. 그래서 매수인이 그 부동산에 대한 점유를 상실합니다. 그래도 매수인의 이전 등기 청구는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습니다. 반면에 이 점유 취득 시 완성자는 스스로 점유하고 있을 때는 매수인하고 똑같이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지만, 이 점유 취득 시 완성자가 미등기 전매를 통해서 그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하고 그 제3자에게 점유를 넘겨줌으로써 점유를 상실하게 되면 매수인과는 달리 점유 취득 시 완성자는 그때부터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린다. 이렇게 우리 대법원이 판결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반드시 좀 구별해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물권적은 어떤 거냐? 권리와 등기가 불일치할 때 소유권은 갑에게 있는데 등기는 을로 되어 있을 때 갑은 을에게 말소하라 이렇게 청구하겠죠. 이런 게 물권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매매계약 따위가 원인행위가 효력이 상실되면 매수인 을에게 이전되어 있는 등기를 말소할 필요 없이 소유권은 매도인에게 복귀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매도인은 매수인을 상대로 말소 등기를 청구할 수 있게 되고요. 이 말소 등기 청구는 복귀한 매도인에게 되돌아온 소유권에 기초한 물권적 청구이기 때문에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거를 딱 머릿속에 넣어두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정리하고 문제. 자, 물권법 총론 물권 변동 파트에서 제일 어려운 게 이 등기의 추정력입니다. 일단 뭐뭐가 추정된다. 이건 이제 추정이라는 건 소송에서 필요한 건데요. 민사소송은 원고 또는 피고가 어떤 사실을 주장하고 증명하는 과정입니다. 근데 증명하려면 증거가 필요하죠. 이때 증거가 없다면 증명을 못하는 문제가 생기죠. 이제 그럴 때를 대비해서 어떤 사실을 추정해주는 경우가 생기고요. 그게 추정이 되면 증명이 된 걸로 봅니다. 등기에 그런 추정력이 있다 이런 뜻이에요. 다만 모든 등기에 추정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요. 가등기하고 권리 변동과 상관이 없으니까 부동산 현황이기 때문에 표제고 당연히 추정력이 인정이 안 되겠죠. 자, 그럼 등기의 추정력이 뭐냐? 어떤 등기가 있다면 그 등기와 일치하는 권리관계가 있는 것으로 추정, 인정하는 힘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전세권 등기가 되어 있어요. 전세권 등기가 되어 있는데 아직 존속기간이 시작이 되기 전이야.
예를 들어서 전세권 계약 기간이 2022년 6월 1일부터 시작을 해요. 존속기한이. 그런데 2022년 2월 달에 이미 등기가 됐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일단 등기가 되어 있으니까 그 등기는 유효한 것으로 추정을 해준다는 거죠. 자, 여기서 추정력의 범위라고 해서 어느 범위까지 추정이 되는가? 자, 등기부를 보면 표제로는 추정력 인정 안 된다 그랬고, 이제 상란으로 가면 갑구하고 을구가 있죠. 갑구는 소유권이 등기되어 있는 부분이고, 을구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가 등기된 부분인데, 등기부를 보면 이제 등기 순위번호, 등기 목적, 접수 날짜, 등기의 원인, 그 다음에 권리자 및 기타 사항 이런 것들이 등기가 되어 있는데, 등기 추정력은 일단 예를 들어서 갑의 이름으로 소유권이 보존이 되어 있고 그게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 을에게 이전된 걸로 등기가 되어 있다면 갑과 을에는 매매가 있었다. 원인. 이 등기는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 현재 을은 소유권을 적법하게 가지고 있다. 이런 것들이 추정이 되는 거예요. 또 을구에 근저당권이 등기되어 있으면 병은 적법하게 근저당권을 가지고 있고 나아가 병은 채권도 가지고 있다. 이런 게 추정이 되는 거예요. 진짜로 을이 소유자냐 아니냐, 진짜로 병이 채권자냐 아니냐는 나중 문제고 등기 딱 가지고서 추정을 해준다는 거예요. 나아가 만약에 이 매매계약이 갑을이 다이렉트로 한 게 아니라 갑과 을의 대리인을 통해서 했고 등기 신청도 대리인이 한 경우에 그 대리인에게도 대리권이 있다. 이게 추정이 됩니다. 더 나아가서 만약에 이 땅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있다. 그럼 허가를 받았다. 이것도 추정이 되고요. 만약에 이게 농지다. 그럼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이 갖췄다. 이런 것까지 추정을 해줍니다. 이런 걸 추정력의 물적 범위 이렇게 부릅니다. 그럼 추정력 인적 범위는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현재 소유자로 되어 있는 등기명의인 을은 제3자 병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전 등기명의인 갑에 대해서도 적법하게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고 그 사실을 병이나 갑에게 얼마든지 주장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갑을 사이에도 추정력을 주장할 수 있는 거죠. 그거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갑과 을은 물권 변동 당사자죠. 이렇게 물권 변동 당사자 사이에서도 추정력을 원용할 수 있다. 이 원용이라는 것은 소송상 주장을 말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추정에서 지문으로 나오는 것들이에요. 다만 이 추정된 사실은 반대 사실이 증명이 되면 깨져요. 자, 그래서 등기의 추정력이 언제 깨지는가? 간단히 나중에 왔더니 죽은 사람 이름으로 등기가 신청돼 있더라. 두 번째, 허무인. 은 이제 존재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존재하지 않는 사람으로부터 등기를 넘겨받았음이 증명됐더라. 자, 등기 원인 서류, 계약서 말합니다. 매매 계약서가 가짜임이 증명이 됐다. 진정하지 않음이 증명됐다. 그 다음에 등기 기재 자체로 부실등기. 자, 등기 기재 자체로 부실등기는 이런 경우예요. 공유 지분이 등기가 되어 있는데, 갑은 3분의 1, 갑은 3분의 2로 등기되어 있고요. 공유 지분이 갑이. 을은 3분의 1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까지는 괜찮은데, 병도 등기가 되는데 병도 3분의 1로 등기가 되어 있어요. 공유 지분이. 만약에 공유 지분이 이렇게 등기가 되어 있으면 벌써 딱 봐도 이상하죠. 왜? 분자의 합이 분모를 초과해요. 공유 지분을 다 합하면 3분의 4가 돼버리죠. 있을 수 없죠. 공유 지분의 최대 크기는 1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걸 딱 보면 이거는 부실 등기가 분명하구나. 그럼 등기의 추정력은 깨진다 이렇게. 자, 5번. 등기가 말소가 되면요 권리 소멸이 추정이 됩니다. 근데 반대 사실이 증명돼요. 불법 말소됐다는 게 증명이 돼요. 그럼 당연히 권리 소멸의 추정은 깨지겠죠. 따라서 권리는 소멸하지 않았다 이렇게 되겠죠. 자, 이렇게 등기의 추정력이 깨지려면요 등기된 사람은 가만히 있고요. 그 등기된 것과 반대 사실을 주장하는 자가 반대 사실을 증명해야 깨져요. 그러니까 등기 명의인 스스로가
등기 명의 스스로가 예를 들어서 아까 소유자가 갑에서 매매를 원인으로 이렇게 이전이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럼 을은 매매를 통해서 적법하게 소유권을 취득한 걸로 추정이 되니까 을은 이걸 증명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을이 소송에서 등기원인 매매가 아니고 증여 등을 통해서 취득했다. 나 이거 매매로 취득한 게 아니라 을이 증여를 통해서 취득했다라고 주장하고 있다는 말이죠. 이것만 가지고는 을의 등기 추정력이 깨지지 않습니다. 왜? 을의 등기 추정력이 깨지려면 을에 의해 증명이 필요한 게 아니고 매매를 한 적이 없다. 나는 물건 판 적이 없다. 을은 권리자가 아니다. 라고 등기된 사실과 반대 사실을 주장하는 자. 나는 을한테 판 적이 없다. 을은 권리자가 아니다. 이렇게 반대 사실을 주장하는 자가 그 반대 사실, 판 적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해야만 추정이 깨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등기 명의인 스스로가 나는 매매가 아니라 증여받았다라고 주장한다 하더라도 등기의 추정력은 깨지지 않습니다. 그다음 보존 등기의 추정력 깨지는 경우를 따로 기억하셔야 되는데 보존 등기는 부동산의 원시 취득자가 하는 거죠. 최초 소유권 등기니까 보존 등기를 했다는 건 그 보존 등기 명인이 원시 취득자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건물 보존 등기민은 을의 이름으로 돼 있는데 신축한 사람이 아니란 말이죠. 그 사람이 신축자가 따로 있단 말이죠. 건물은 이 신축한 자가 원시 취득자예요. 자, 신축은 갑이 했어요. 근데 보존 등기는 을로 돼 있어요. 그럼 추정력이 깨진단 말이죠. 또 토지에 대한 보존 등기가 을로 되어 있는데 그 땅에 대해서 법령에 의해서 소유자로 조사를 하고 소유자가 누군지 조사를 하고 네가 소유자다라고 확정받은 사람이 있어요. 이걸 소유자로 사정받은 사람이라고 해요. 그 부동산의 진정한 소유자가 누군지를 국가가 법에 의해서 조사를 해가지고 네가 소유자다라고 확정해준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원시취자예요. 그러니까 토지 보존 등기 명의는 을로 되어 있는데 소유자로 사정받은 자가 갑이라면 당연히 이것도 보존 등기 추정력이 깨지겠죠. 또 현재 보존 등기 되어 있는 을이 그 부동산을 샀다고 주장하고 있다는 말이죠. 보존 등기는 원시취자가 하는 건데 그 보존 등기하는 사람이 나는 원시취자가 아니라 샀다. 그 다음에 전소유자는 안 팔았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다면 그 주장을 합치면 현재 등기 명인이 원시 취득한 것이 아니면 분명하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등기 추정력은 깨진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 등기 추정력이 깨지는 경우 이걸 좀 잘 염두에 두셔야 될 겁니다. 자, 혼동을 보겠습니다. 물권의 소멸 사유 중에 하나인데요. 191조 혼동으로 인한 물권의 소멸 중에서 1항만 조심하시면 됩니다. 동일한 물건에 관한 소유권과 다른 물건이라고 되는 게 제한 물건입니다. 이게 한 사람, 동일한 사람에게 기속이 되면 소유권이 아니라 그 다른 물건, 제한 물건이 소멸합니다. 그리고 예외가 있죠. 그 다른 물건이 제3자 권리의 목적인 때는 소멸하지 않는다. 이런 예외가 하나 있고요. 판례가 인정하는 예외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혼동해서 원칙과 예외로 나눠가지고 사례 형태로 대비를 하시되 자꾸 그려보셔가지고 빨리 그릴 수 있어야 돼요. 이건 빨리 푸는 게 목적입니다. 자, 원칙을 봅니다. 갑소유 A 토지에 을이 지상권을 갖고 있다가 소유권을 취득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동일한 물건에 관하여 소유권과 다른 물건이 동일인에게 기속. 그러니까 그 다른 물건이 소멸한다. 갑소유 땅에 저당권자 을이 있었는데 얘가 소유권을 취득했다. 똑같습니다. 동일한 물건에 관하여 소유권과 다른 물건이 동일인에게 기속되죠. 그러니까 다른 물건인 저당권은 소멸한다. 이게 원칙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예외 중에서 이거 그 다른 물건이 제3자 권리의 목적일 때 여기 요거죠. A 토지에 을이 지상권을 갖고 있었는데 을이 이 지상권을 담보로 병으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병의 저당권을 설정해 줬다. 다시 말해서 을의 지상권이
제3자 병의 저당권의 목적이더라. 그 상태에서 우리 소유권을 취득했을 때 지상권을 소멸시키면 저당권도 소멸하는 문제가 생긴다. 따라서 이 저당권자인 제3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의뢰 지상권을 소멸하지 않는다. 이렇게 예외를 인정하고 있고요. 또 하나 예외가 있어요. 지상권자 을이 갑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이 땅에다가 담보 목적 소유권 등기한 경우, 담보 목적 소유권 등기는 양도담보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등기부상으로는 우리 소유권자로 등기는 되어 있지만 그게 소유권이 아니라 양도담보권이 되기 때문에 그때 의뢰 지상권도 소멸하지 않습니다. 자, 두 번째가 판례인데요. A 토지에 1번 저당권자 을이 있고 2번 저당권자 병이 있는 상태에서 을이 소유권을 취득했을 때 을의 저당권은 소멸하지 않게 됩니다. 을의 저당권을 소멸시키면 병의 저당권이 2번으로 순위가 승진하는 어부지리가 생겨요. 그거 안 되기 때문에 을의 1번 저당권은 소멸하지 않습니다. 즉 소유권과의 혼동으로 소멸하는 권리보다 후순위 권리가 있을 때는 그 혼동의 주체인 본인의 이익을 보유하기 위해서 저당권은 소멸하지 않게 됩니다. 후순위 권리가 있으면 소멸하지 않는다. 일단 혼동과 관련한 물권 소멸 사이는 혼동과 관련된 이 사례 형태의 문장을 잘 기억해 두세요. 권리는 바꿀 수도 있지만 권리는 뭐 지상권 저당권이 바뀔 수도 있지만 권리는 다른 권리가 나올 수 있지만 구조는 똑같습니다. 원칙적으로 소멸하되 소멸해야 되는 권리가 제3자 권리의 목적이거나 소멸해야 되는 권리보다 후순위 권리가 있을 때는 소멸하지 않는다. 이 구조는 똑같습니다. 이거 머릿속에 정확하게 숙지를 하고 계세요. 그리고 이제 물권 소멸